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여동생 지민과 함께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균형이 있었다. 지민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다. 나는 그냥 큰딸이었다. 공부도 평범, 외모도 평범. 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돈을 보탰고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해서 지민의 학비를 댔다. 언니 덕분에 내가 대학 갈 수 있어. 지민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점점 커졌다. 부모님은 지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 몫까지 쏟아부었다. 내 저축은 지민의 웨딩드레스에, 내 휴가는 지민의 신혼여행 계획에. 지은아, 내 동생이잖아. 이해해. 아버지의 그 말 이해했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결혼식 당일 그 자리가 복도였다. 홀 안은 친척들로 가득 차고 나는 문밖에서 서성거려야 했다. 자리가 부족해서 어머니의 변명. 그 순간 평생 쌓인 서운함이 폭발했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챙겼다. 그날 밤 부모님과 지민의 전화가 쏟아졌다. 언니, 어디야? 왜 안 와? 지민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지은아, 뭐 하는 짓이야? 동생 결혼식에 왜 그래?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모를 남겼다. 이제 나 혼자 살게요. 축하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게 시작이었다. 가족의 균열. 며칠 후 지민의 신혼집으로 부모님이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새 직장을 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화가 났다. 그 애가 왜 저래? 부모님의 중얼거림이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지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남편 쪽 집안이 지민의 가족 배경을 캐물었고 그 과정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 큰딸이 왜 안 보이냐? 그 물음에 부모님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지민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신혼여행을 취소했다. 언니 때문에 다 망쳤어. 지민의 메시지.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입원했고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은이를 찾자 그들이 주변에 물었지만 나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새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데 어느 날 지민이 찾아왔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의 눈물.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평생 나를 희생물로 본 너희가. 그 대화는 길었다. 지민은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민 자신도 그걸 알면서 방관했다는 걸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늦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후 가족은 무너졌다. 지민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었다.
가족이란 게 정말 무조건적인가?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복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반란이었다. 그리고 그 반란은 모두를 바꿔놓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떠났을까? 나는 그 결혼식 후 완전히 변했다.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은이 태어났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밤마다 그 복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차가운 바닥, 홀 안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다시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그녀의 말, 나는 웃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평생 희생한 내가 왜 또? 결국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직접 가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야, 메모와 함께. 그 돈은 아버지의 수술비로 쓰였다. 어머니는 울면서 감사 인사를 보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가족의 후회는 점점 커졌다. 지민은 이혼 후 우울증에 걸렸다. 모두 내 탓이야. 그녀의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 친구들이 나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평생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사실 피해자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건 1년 후였다. 지민의 생일 파티였다. 언니, 제발 와. 그녀의 애원. 나는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건 여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은아, 내 동생을 위해 어머니의 말에 그 순간 모든 게 반복되는 걸 느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번엔 나를 위해. 그리고 다시 떠났다. 그 떠남은 더 큰 충격을 줬다. 지민은 자책하며 병원에 입원했고 부모님은 이웃들에게 비난받았다. 큰딸을 그렇게 대하다니 소문이 퍼졌다. 나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작은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게 정말 옳았을까? 시간이 더 지나 나는 결혼을 했다. 소박한 결혼식, 가족 없이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 내가 강하네. 그의 말, 그날 지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 언니. 미안해. 나는 답했다. 고마워. 그게 끝이었다. 가족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복수는 때론 떠남으로 완성된다. 나는 그 결혼 후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돌아와. 나는 거절했다. 이제 내 삶이야.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늦은 후회. 하지만 나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지민은 재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녀의 말,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나를 부러워하다니? 부모님은 노후를 외롭게 보냈다. 큰딸이 없으니 그들의 한탄.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게 내 복수였다. 침묵의 복수. 상담에서 배운 대로 나는 과거를 직면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지민의 생일 선물로 내 장난감을 뺏긴 일, 부모님의 편애. 그 모든 게 쌓여 그 복도에서 폭발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어요. 상담사의 말 맞았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지민과 어머니가 나를 보며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는 고개 저었다.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기보단 놓아줬다. 그게 내 자유였다. 장례 후 가족은 해체됐다. 지민은 해외로 떠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나는 홀로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했다. 당신이라면 그 복도에서 어떻게 했을까?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일어났을까?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운 내 삶은 이제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 가끔 그리움이 스쳤다. 가족의 따뜻함, 어린 시절의 추억. 그러나 그건 환상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지민에게서 편지가 왔다. 언니, 나 이제 이해해. 내가 왜 떠났는지 그녀의 반성. 하지만 늦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갔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도 사랑했어.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떠났다. 가족의 끝은 그렇게 왔다. 나는 홀로 남아 내 인생을 살았다. 복수는 끝났고 자유가 시작됐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그 복도의 추억이 남아있다. 왜 나만? 그 질문은 영원히. 당신은 그 답을 알까?